손면한 박사의 뇌정신건강.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면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더욱 건강하시고요. 네. 또 하시는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또 소망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한 또 금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올해 뇌정신건강, 사실은 뇌정신건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뇌 건강이 바로 신앙의 건강, 그렇죠. 바로 영적인 강건함으로 예. 이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했던 우리 강의 하셨던 내용을 유튜브에서도 그렇죠.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뇌 얘기할 때는 단어들이 되도록이면 어려운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네. 절대 방송을 들으면서 막 어제 차 운전하면서 쓰시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네. 꼭 유튜브가 이제는 만들어졌으니까 개설이 됐으니까 거기 와서 들으면은 얼마든지 전에 했던 것도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꼭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딱 구독을 딱 신청해 놓으시면 항상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오늘은 뇌 건강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눌까요? 오늘은 제가 성경을 먼저 한 절 읽고 네.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이 공감할 때 바로 우리가 뇌 안에 공감 신경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감을 잘해주면은 우리 안에 뇌가 공감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것을 듣고 또 상대방을 이제 기분 안 나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감 신경이 발달이 잘 돼야 인간관계가 아주 이제 좋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인간관계가 아주 첫째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감신경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거울신경이라는 게 뇌의 거울신경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감신경이 거울신경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거울 앞에 내 얼굴이 비춰지잖아요. 네. 그러듯이 뇌 안에도 그런 신경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1990년도에 그 중반에 이탈리아의 리졸리타와 그 연구진이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네. 그 원숭이가 포도를 이렇게 먹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다른 원숭이도 포도를 먹는 모습하고 똑같은 신경이 발화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바라보고 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거울신경 또는 공감신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20세기 뇌과학의 최고의 발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울신경을 발달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울신경은요, 이제 어디 뇌가 이제 존재하고 있느냐. 전두엽의 그 운동 피질이라든가 그 아래쪽이 있고요. 두정엽의 아래쪽이라든가 측두엽 앞쪽에 이 거울신경 세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군데 있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데 거울신경이 기반으로 돼 줘야 우리가 인간관계가 편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인간관계 잘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인간관계고요. 또 성공한 사람들도요 그 질문을 해보면요 다 95%가 인간관계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사람은 5%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패한 사람도 5천 명한테 질문을 해봤는데요. 왜 실패했냐 하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다가 90%고 우리가 어떤 다른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의 성공으로 이끄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신경이 발달이 잘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딱 막 비난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학교 이제 입학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입학생들 할 때
제가 이렇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별로 따지거든요. 5, 6명씩 조별로 따지면서 절대 상대방이 얘기할 때 들어만 줘라. 절대 거기다 토를 달지 말아라. 네. 왜 그랬냐? 그게 말이 맞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아 슬펐겠네요. 이렇게만 해야지. 왜 그래? 뭐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첫 마디입니다. 그래서 네.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 이런 말을 사람을 실족해 하는데 공감신경이 발달하면 우리 이제 상담자의 기본이거든요. 상담자는 항상 누가 와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그냥 경청하고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 들어만 줘도 치료가 되는 것이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예. 결심하실 때 올해는 많이 들어주리라. 예. 들어주는 공감하리라. 예.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가 있고요. 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편해지고 부부관계도요. 우리가 다 그런 거죠. 아내가 얘기한 걸 남편이 잘 들어만 줘도요.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공감이라는 말을 하지만 아까 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비교하셨는데 네. 보통 이 말을 뭐 다른 걸로 표현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사람, 네, 그렇죠.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시 공감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대인관계에 그래서 실패의 성공이 바로 이런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말할 때 이렇게 아이들이 말한 걸 잘 경청해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엄마들은 엄마의 생각에서 그냥 그거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공감신경을 발달하기 위해서 뭘 발달시켜야 되냐. 모방을 통해서 공감신경이 발달합니다. 모방이요? 예. 그러니까 네. 고린도후서 그 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쁨이 너의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라. 예.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면 상대방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도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울처럼 내가 네.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기뻐한다 그러면 남편도 기뻐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보고 있는 아이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아침에 딱 들어와서 만날 때 어떻습니까? 짜증내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인상이. 아주 슬퍼지죠. 네. 그래서 기쁨 얼굴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주 그냥 그렇죠. 저 얼굴에서 그냥 미소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런 모방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더라도 다 웃는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입술이 그냥 확 밝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방신경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을 모방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모방신경이 공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모방하라. 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도요. 막 어디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웃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그래서 모방은요. 다시 말하면요. 그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면에 있는 의도까지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방하기 위해서 뭐냐. 항상 기쁨을 모방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모방하면 우리도 이제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신경이 모방을 통해서 활성화된다. 예. 네. 원래요. 그래서 그 거울신경이요. 어렸을 때 발달됩니다. 이제 네. 태어나면 일주일 안에 거울신경가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유아기 때 이제 모방의 전성기라고 하잖아요. 유아기를 4 내지 7세 요때 아주 그때는 모방의 전성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따라하거든요. 그렇죠. 다 따라하죠. 그럴 때 네. 바로 이게 모방 하는 이 공감신경이 발달한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좌우되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빠가 웃어주고 또 엄마가 웃어주고 그러면 아이들도 그것을 보면서 웃고 이제 잘하니까 그 아이들이 거울신경이 이제 발달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것도 배우지만 부모의 나쁜 행동들도 그렇죠. 그대로 배우겠군요.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다가 폭력을 행한다든가 그런 것을 행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게 되면 폭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시집살이 한 그렇죠.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시어머니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속으로는 네. 막 다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자기도 그런 시어머니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어요. 그 동일시를 통해서 우리가 모방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못다한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면한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는 884-7590번입니다.